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있는 아파트 임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임장을 하다 날이 좀 더워서 잠깐 앉았다가 구독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좀 생각하던 차에 제가 6개월 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23년 12월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동산 이야기라고 해서 2분 정도 간략하게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6개월 전에 어떻게 피쇼라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끝단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중의 심리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새 거를 산다. 새 거를 살 때는 어떻게 사죠?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들어가서 조합원 지위를 해서 새 아파트를 받거나 아니면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고 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물건을 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그 해당 단지의 물건을 보고 미리 예약을 하고 부동산 소행께 가서 보러 가는 경우가 많죠. 시장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사는 방법이 경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할 텐데 경매도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전문가들께서 가끔씩 나오셔서 아파트의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미분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경매 이쪽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장 끝단에 있는 게 경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에 경매장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매라는 게 아무래도 각종 사연이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대출을 못 갚게 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상속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라는 물건이 팔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싸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경매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미분양 지수는 좀 늦게 발표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매일 가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장을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괜찮은 물건에 5명씩 들어오다가 10명씩 들어오고 아니면 낙찰가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딱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매일 경매장에 가시거나 적어도 일주일씩 가면서 그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23년 12월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께서는 말도 안 된다, 하락장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떨어진다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끝단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돌아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3명이 들어오던 물건이 5명이 들어오고 5명이 들어오던 물건이 7명이 들어오고 점점 가격도 높아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낙찰가가 높아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경매장에 있던 저한테는 이제 바닥을 찍나 보다, 터닝 시그널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23년 12월에 이런 영상을 남겼습니다. 경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동산 이야기라고 해서 올렸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장에 매일 가시거나 일주일이라도 한 번에 가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보시면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시그널, 터닝 시그널 이런 거를 가장 끝단에서 느끼면서 먼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최근에 제가 부동산을 가고 임장을 하고 경매장도 매일 가고 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는, 서울 경기도에 상중 하급지가 있다고 하면 상급지는 이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중급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하급지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상급지가 움직이면 중급지가 움직이고 하급지까지 천천히 같이 움직이겠죠. 부동산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럼 지방은 어떻겠냐? 지방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좋아졌는데? 라고 하는 게 상급지 중에서 대단지 위주로 이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달 전, 4달 전에는 부동산 임장을 가면 부동산 소장님께서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인상이 안 좋으셨거든요. 최근에 가면 특히 대단지 기준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얼굴이 밝아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거래가 많이 돼야 좋잖아요. 부산, 울산, 창원 같은 경우는 대단지 입지 좋은 상급지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제 상승 시그널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중급지 하급지는 이걸 따라가겠죠. 만약에 여유가 되시고 전세 또는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쯤에는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 영상에서 남긴 22년 12월, 23년 12월 이 타이밍이 저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 생각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급지를 목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냄비에 끓는 물과 같아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거든요. 큰 배와 같이 턴이 한번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공급이 지금 매우 제약적이거든요. 실제로 2, 3년 뒤에 보시면 전국 어디에도 공급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팔 수 없고 전세를 주기에 매우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를 사과라 생각하면 사과 공급이 앞으로 줄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그널은 뻔하죠. 제가 작년 23년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도 전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